예,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플로라이브 패키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 주에 두 가지 패키지를 더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통계 관련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설명할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건 매플로라이브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매플로라이브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Mathematical Plotting Library의 약자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거는 numpy입니다. numpy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numerical pytho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거예요. 매플로라이브는 피겨 그림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판다스를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엑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게 통계 과목인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불러올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판다스예요. 근데 판다스는 numpy를 이해를 하면 판다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numpy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numpy는 기본적으로 넘버와 관련돼서 파이썬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numpy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다스도 내부적으로는 numpy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numpy를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nump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여기 그림 그리는 사인 코사인 그리는 데 보면은 여기 numpy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numpy는 보통 임포트할 때 np라고 임포트하고요. 이거 한번 보죠. 그래서 numpy 는 3.14라고 전에 설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numpy linspace 요거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x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numpy에서는 중요한 어트리뷰트가 두 개가 있어요. shape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type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찍어보죠. 그래서 이게 numpy 오브젝트인데 여기 보면은 numpy nd array라고 오피셜 네임은 numpy nd array인데 그냥 사람들이 numpy array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shape은 요거의 shape이 지금 여기
100개의 점을 찍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100콤마입니다. 100콤마로 표현이 되고요. float 64입니다. 디폴트는 float 64고,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잘 보이도록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개의 점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100개의 점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마이너스 1도 포함이고요. 1이 포함이 되고 균일하게 100개의 점을 찍습니다. 요게 끝점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끝납니다. 요게 디폴트예요.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여기 end point true로 돼 있죠. 이게 끝점을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점을 찍는데 파이썬에서 티피컬리 끝점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numpy linspace는 끝점이 들어가는 게 디폴트예요. 끝점을 미포함시키고 싶다 그러면 false라고 하면 돼요. 근데 numpy linspace 사용할 때 보면 대부분 끝점을 포함하는 걸 원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um이 50로 되어 있는데 50개의 점을 뽑는 걸 디폴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개의 점을 뽑았고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각각의 점에서 사인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점에서 코사인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점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에 특화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numpy 어레이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한 것들을 한번 해보죠. 제가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수업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그 전에 numpy 어레이랑 리스트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numpy 어레이를 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numpy 어레이하고 리스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수업할 때 했던 이그젬플 같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3디멘셔널 벡터 A, B가 있어요. 각각의 컴포넌트가 1, 2, 3, 4, 5, 6.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벡터 어디션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제가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돌려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건 A가 3디멘셔널 벡터고 B가 3디멘셔널 벡터고 그랬을 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는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리스트가 지금 A가 리스트인데 각각의 아이템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B도 리스트인데 3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더하기를 하면 리스트에서 더하기는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6개 아이템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돼요. 오케이?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numpy는 임포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numpy array라고 해서 거기다가 리스트를 던져주면 리스트 오브젝트가 numpy array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요거 자체는 리스트지만 그걸 numpy array에다 집어넣어주면 이제는 A, B가 numpy array 오브젝트가 돼요. 그래서 numpy array 오브젝트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component wise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스트 concatenation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똑같은 더하기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다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해요.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numpy array에서는 component wise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numpy array 만들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numpy array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포인트는 뭐냐면 코딩을 짤 적에 저가 핸들링하는 코드들은 수학적인 코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학적인 코드들은 numpy로 짜는 게 훨씬 편해요. numpy의 그런 수학적인 오퍼레이션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umpy array에서 코드를 짜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이거 좀 전에 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이 돼가지고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굳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벡터 어디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루프를 돌려서 조금 더 팬시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기능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집 제가 설명했나요? 집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집에서 알아보세요. 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forloop에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제가 설명했나요? 안 했죠? 집에서 알아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거랑 거의 똑같은 작업을 해줘요. 조금 설명을 해주면 지금 이게 for loop를 돌리는 거거든요. for loop를 돌리는데 집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A에서 하나를 쏴주고 B에서 하나를 쏴주는 거예요. 지금 A가 1, 2, 3, 4, 5, 6, B가 4, 5, 6이죠. 그러면 거기다 집을 작동시켜서 for xy in 집 AB 그러면 처음에 A에서는 1을 쏴주고 B에서는 4를 쏴줘요. 그래서 x, y가 1, 4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해줘요. 그러면 5가 되죠. 그게 리스트의 첫 번째 컴포넌트로 들어가고요. 요거를 조금 조금 하니까 제가 요거를 유저랑 for loop로 써볼게요. 그럼 for x, y in 집 A, B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프린트가 될 거냐면, 처음에는 1, 4가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5가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3, 6이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이 쏴주는 겁니다. 그게 집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게 D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A가 하나 쏴주고 B가 하나 쏴주고 D가 하나 쏴주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집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저거 패킹, 언패킹은 설명했나요? 예. 지금 이게 언패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집해서 이걸 쏴주면 1, 4 투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5 투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6 투풀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언패킹을 해서 X, Y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I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1, 4, 2, 5, 3, 6 투풀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걸 언패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한 줄로 해주는 겁니다. 요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그래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는 for loop를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그걸 한 줄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한 줄에 한 두세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for loop에서 사용하는 집이라는 펑셔널리티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받는 거는 언패킹이라고 그러고요. 투풀에서 언패킹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이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써놨네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오케이.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요 벡터 어디션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코드를 읽기 편합니다. 코드 읽기가 오케이. 요거 처음에 좀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참을만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벡터 어디션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코딩 하는데 훨씬 쉽다는 겁니다. 한번 numpy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벡터 오퍼레이션은 펑셔널리티가 다 있어요. numpy 어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빨라요.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 더하는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100만 번 더하는 겁니다. 1부터 100만 번까지. 근데 time이라는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요건 뭘 사용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면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재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재요. 그래서 그 차이를 계산을 하면 그 오퍼레이션 하는데 걸린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면 1부터 100만 번까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제가 요거는 설명했나요? 더하기 equal 설명했다.
안 했다. 에? 요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요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했을 것 같고요. 설명했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1부터 100만까지 더하는 거예요. for loop를 이용해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재고 끝난 다음에 시간을 재서 빼주면은 걸린 시간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range는 for loop 쓸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게 0부터 해서 100만까지 1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럼 1부터 해서 100만까지 쏴주는 거예요. for loop 쓸 때 사용합니다. 그거는 iterator라는 오브젝트인데, iterator라는 건 뭐냐면 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만까지 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list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빌트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미 파이썬이 사용하기로 그러니까 파이썬의 reserved word예요.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펑셔널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부터 100만까지 쏴주는 iterator라는 거고, 그거를 리스트에 집어넣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이 sum이라는 빌트인 펑션에다 집어주면 리스트를 쫙 더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틱톡은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시간을 재고요. 오케이. 요 range는 iterator고요. numpy array에 numpy arrange라고 있어요. 요거는 range랑 비슷한데 numpy array예요. 그러니까 요거 for loop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요거 띄고 보면 range죠.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numpy array예요. 그래서 numpy에 sum이 있습니다. 계산하고요. 틱톡 해서 통만에 스틱하면 컴퓨팅 타임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면 빨라요. 빠릅니다. 여기 요건 for loop를 이용한 거고, 요거는 빌트인 펑션을 이용한 겁니다. range 이용하고 list 이용하고 sum 이용한 거고요. 요거는 numpy array를 이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코딩할 때, 타이핑할 때 타이핑 시간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읽으면 편해요. 읽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시간도 빠릅니다. 왜 빠른지 설명을 안 했네. 빠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템프가 있고요. 레인지에서 각각 쏴줘요. 그러면 템프에다 i를 더해서 템프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 하면은 템프가 어떤 놈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인테저인지 플로트인지 리스트인지 그런 걸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i가 어떤 놈인지를 확인을 해요. 지금 이 경우에는 템프도 인테저고 i도 인테저죠. 그럼 더하기는 인테저 오퍼레이션으로 더하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for loop 돌아갈 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때 보면 이 템프하고 i의 그 타입을 확인을 해요.
한 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때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타입을 몇 번 체킹을 하냐면은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1밀리언이니까 타입은 2밀리언 번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타입을 더하기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타입을 체킹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건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단순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타입을 확인을 합니다. 템프의 타입과 i의 타입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류의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서 그걸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타입을 한 번만 체킹을 해요. numpy array의 데이터 타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인테저인데 인테저구나. 그러고 타입을 한 번만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을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 same data type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numpy array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 체킹을 한 번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메모리를 contiguous memory라고 해서 메모리가 쭉 연결돼 있어요. numpy array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쭉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펙티브한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same data type을 사용하고 그 same contiguous memory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적게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1, 2, 3이라고 해보죠. 리스트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 요게 요거 데이터가 1이고 데이터 타입, D 타입은 인테저고 여러 가지 요걸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요것도 데이터가 2인데 D 타입은 인테저고 기타 이런 거를 각각의 아이템마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근데 numpy array는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ND array인가? numpy array.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따로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저장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메모리도 적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메모리 오케이. 여기 이게 어디 그림에서 가져온 건데, 오케이. 여기 요 그림을 좀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는 아이템이 저장이 되어 있는 numpy array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contiguous memory를 그냥 쭉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요것들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인테저, 지금 보니까 인테저 타입이네요. 인테저 타입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리스트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예, 요거 하나하나가 메모리를 잡아먹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1, 2, 3, 4, 5, 6, 7, 8이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 공간이 중구난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어드레스 자체는 컨티기어스 메모리에 잡혀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컨티기어스 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지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아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메모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거를 인스톨 하셔야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희한한데 여기 느낌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numpy 임포트 했고요. 메모리 프로파일러 인스톨 한 다음에 여기 로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million이고 이거는 지금 1부터 1million까지 리스트로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메모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요거는 동일한데 numpy array로 저장했을 때 사용되는 메모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픽 메모리하고 인크리먼트가 있는데 인크리먼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74.33이에요. 요거는 0.02입니다. MIB라고 있는데 이게 Man in Black이 아니에요. 이게 MB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 그 하드 뭐 예를 들어 1테라짜리 사가지고 꼽으면 1테라가 안 나오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1테라짜리 하드를 사가지고 꼽으면 1테라가 안 나오죠. 예. 그게 10진수로 재는 거하고 2진수로 재는 거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MIB라는 게 MB랑 비슷한데 하나는 10진수고 하나는 2진수고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그냥 MB 메가바이트라고 이해를 하세요. more or less 똑같은 건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드는 저 리스트하고 numpy arrange로 만드는 numpy array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메모리는 이만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numpy array를 사용을 하면 코딩 타임도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코드 읽는데도 편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되는 하지만 그 다음에 실행을 걸어주면 빨리 실행이 되고 그리고 메모리도 적게 먹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까 봤던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를 하나는 numpy로 한 거고요. 하나는 리스트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을 잰 겁니다. numpy array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numpy array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numpy array 좀 전에 봤죠.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다가 numpy array를 던져주는 거예요. numpy array에다 리스트를 던져주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걸 numpy array에 집어넣어주면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지금 요걸 하면 요게 나온 거고요. 요걸 하면 요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매트릭스예요. 요거는 벡터고요. 그래서 요거는 쉐입이 3콤마고요. 3콤마고 요거는 2x3예요. numpy array가 이런 게 있고요. 근데 numpy array보다는 빌트인 다른 것들이 많아요. linspace 아까 봤죠? linspace.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몇 개 점을 찍어준다고 그랬죠? 균일하게. 디폴트 값이 얼마였죠? 몇 개예요? 50개예요. 50개. 디폴트 값은 50개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고요. 2에서 끝납니다. 50개고 이렇게 하면 4개만 찍혀요. arrange는 아까 봤고요. arrange는 range의 numpy array 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numpy zeros는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까요? numpy zeros. 네, 0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요. numpy ones는 1로 채워져요. numpy empty는 뭐냐면 그냥 메모리만 잡아줘요. 오케이. 이거 제가 설명을 이거 보면서 할게요. 지금 numpy zeros 2,3 하면 2x3짜리 매트릭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0으로 채워져죠. 1이라고 그러면 numpy ones 하면 아까 마찬가지 2x3 매트릭스가 되는데 쉐입 1로 채워져요. numpy empty 하면 numpy empty 2x3 하면 그냥 메모리만 잡아줘요. 그 메모리에 뭐가 있든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돌릴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메모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런 오퍼레이션도 안 하고 그냥 2x3 메모리 블럭만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 돌릴 때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 뭐가 잡혀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잡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 저기 뭐 책 갖다 놓고 자리 잡듯이 자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numpy zeros like 이거는 어떤 걸까요? numpy zeros like 어떤 놈이 있어요? 그 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쉐입이. 그런데 제로만 채워져 있는 거. 보죠. 오케이. A는 numpy empty로 지금 잡았어요. 그러니까 A는 2x3 매트릭스인데 numpy empty이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B는 A랑 똑같이 생겼는데 쉐입이 그러니까 2x3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쉐입이 2x3예요. 그러니까 2x3고요. 근데 제로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제로스 라이크. 그러니까 원스 라이크는
1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A는 2x3 매트릭스예요. 거기다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1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x3 매트릭스인데 1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pty like는 empty 그러니까 A랑 쉐입이 같은데 empty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I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numpy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아이덴티티가 뭔가요? 선형돼서 듣고 있다. 아이덴티티 아직 안 배웠나? 이거 뭐라고 불러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numpy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numpy i가 있어요. numpy i부터 볼게요. 이게 좋아요. numpy i를 쓰세요. numpy 아이덴티티 사용하지 말고. 오케이. numpy i 3 그러면 3x3 매트릭스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numpy i 3x5 하면 3x5 매트릭스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저걸 메인 다이고널이라고 그래요. 메인 다이고널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numpy 아이덴티티를 싫어하는 이유가 요거는 돼요. numpy identity 3 그러면 3x3 매트릭스로 메인 다이고널이 1로 채워져요. 근데 3x5 하면 여기 3x5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제가 try except 구문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디폴트 에러 메시지를 2라고 해서 그걸 프린트한 거고요. 예, 요거는 제가 추가로 프린트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numpy i는 이게 돼요. numpy i는 이게 되는데 numpy identity는 이게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numpy diag를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numpy diag에다 매트릭스를 집어넣으면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뽑아내서 벡터를 만들어줘요. 반대로 벡터를 numpy diag에 집어넣으면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데 메인 다이고널에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numpy diag는 행렬을 주면 벡터를 주고요. 벡터를 주면 행렬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벡터를 이렇게 주면 요것들이 뽑혀 나와요. 벡터가 튀어나와요. 근데 벡터를 이렇게 주면 매트릭스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작동을 해요. numpy diag는 매트릭스를 주면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뽑아내서 벡터를 만들어주고요. 벡터를 주면 그 벡터를 다이고널에 꼽아줘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numpy 다이그에다 1, 2, 3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1, 2, 3이 다이고널에 꼽혀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요. 오케이? 이걸 보죠. 1, 2, 3을 numpy 다이건에 집어넣어 주니까 매트릭스인데 메인 다이고널이 1, 2, 3이 된 매트릭스를 줬어요. 이제 반대로 매트릭스를 오케이. 조금 해보죠. K라는 게 있는데 K 이퀄 1이라고 그러면 메인 다이고널보다 한층 위에다가 1, 2, 3을 꼽아줘요. 그러니까 메인 다이고널 위로 한 칸 올라가서 1, 2, 3을 꼽아줘요. 이렇게. K가 1이면 K가 2면 한층 더 올라가요. K가 3이면 더 한층 올라갈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한층 가요. K가 그 역할을 합니다. K가 마이너스 2면 지하 2층으로 꼽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매트릭스입니다.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줘요. 이게 A라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numpy 다이그에다 이 매트릭스를 주면 1, 2, 3이 꼽혀요. 1, 2, 3이 튀어나옵니다. 벡터로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K가 1이면 4, 5가 튀어나와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0, 0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umpy 다이건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매트릭스를 주면 벡터를 주고요. 벡터를 주면 매트릭스를 줘요. 거기서 K가 디폴트는 0이에요. 근데 K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numpy full은 제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numpy full shape 주고 7이라고 그러면 2x5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7로 꽉 채운.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나 명확해서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오케이.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numpy array를 만드는 여러 가지 펑셔널리티를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매트릭스는 그걸 만드는 명령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이 확률이기 때문에 랜덤 넘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걸 조금 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numpy 랜덤 시드 그러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하면 돌릴 때마다 다른 넘버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시드를 고정을 하면 돌릴 때마다 동일한 숫자들이 튀어나옵니다. 랜덤 하긴 하지만. 그래서 돌릴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면 시드를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드를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돌리지 말고 numpy random normal 이게 뭐 하는 걸까요? numpy random normal. 오케이. numpy는 numpy라는 패키지고 랜덤이니까 오케이. 랜덤한 걸 만들어내요. 근데 normal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만들어내요. 지금 여기 보면 numpy random normal 해서 사이즈가 만이죠. 그러니까 쉐입이 만 콤마인 벡터예요. 근데 각각이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 코드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numpy random uniform 요거는 뭘까요? numpy random uniform. 너무 쉬운 걸 가르쳐주나?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숫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뭘 얘기하냐면 만 개의 유니폼 제로 0하고 1 사이에서 만 개 샘플링을 했고요.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 빨간 거는 덴시티예요. 아까 거로 보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이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만 개를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 빨간 선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 코드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명령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numpy random binomial 요건 뭘까요? 바이노미얼. 확률론 들은 사람. 오케이. 바이노미얼 분포예요. 이항 분포, 한국말로. 그 다음에, 그럼 빨리 지나갑시다. 이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numpy random geometric. 지오메트릭 분포예요. numpy random 포화성, 포화성 분포예요. numpy random exponential, exponential 분포예요. numpy random choice, 이거는 초이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5가 있는데 그거를 뽑을 확률이 각각 10%, 10%, 10%, 50%, 20% 되도록 뽑는 거예요. 근데 몇 개? 10,000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5에서 랜덤하게 뽑는데 각각의 뽑힐 확률이 10%, 10%, 10%, 50%, 20%가 되도록 뽑는 거예요. 10,000개를 뽑아요. 너무 똑같네. 1,000개만 뽑을게요. 너무 그래도 똑같네. 100개만 뽑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파란색이 샘플링으로 계산된 덴시티고요. 빨간색이 10%, 10%, 10%, 50%, 20% 그 레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빨간 선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돌릴 때마다 동일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요 그림 기억하세요. 오케이, 요 그림 기억을 하시고 또 돌립니다. 요 그림하고 같죠? 왜 같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한 개념이 있는데, 오케이. 다르게 그려볼게요. 요거를 커멘트 처리하고 그려볼게요. 이 그림하고 같나요? 다르죠? 이걸 언커멘트하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하고 같나요? 네, 시드를 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시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여기다 337 하면은 시드가 바뀌어서 그림이 바뀝니다. 오케이. 이게 오케이. 시드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 이게 numpy 랜덤 초이스가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numpy 랜덤 rand int 그러면 인테저 중에서 랜덤하게 뽑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00개를 랜덤하게 뽑는다.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끝점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 보면 알겠죠? 3이 포함이 되지 않죠?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하느냐?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봐야죠. 그 다음에 랜덤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셔플이라는 게 있어요. 셔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시드 고정했고요. 시드 고정했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동일하게 되고요. x는 numpy arrange 7이니까 0, 1, 2, 3, 4, 5, 6이에요. 그걸 numpy random shuffle에다가 x를 집어넣어주면 셔플링이 돼서 0, 1, 2, 3, 4, 5, 6이 랜덤하게 셔플링이 돼서 리오더링이 됩니다. 돌려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numpy random shuffling은 in place shuffling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자, 인플레이스 셔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에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을 안 해줘요. 이 함수는. 그러면 함수에서 리턴 값이 없으면 뭐를 리턴해 주죠? 함수가 정의가 돼 있는데 리턴에 아무것도 없어요. 리턴을 안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리턴을 안 해주면 파이썬이 디폴트로 리턴을 해줘요. 뭘 리턴을 해주나요? none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거 프린트하면 none이 찍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numpy 랜덤 셔플을 할 적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동일한 게 나왔고요. 시드를 고정을 안 하면 돌릴 때마다 다른 게 튀어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림 그리는 코드에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리스트에서 제가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개념 설명했나요?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numpy array도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 봅시다. 지금 A는 0, 1, 2, 3, 4, 5, 6, 7, 8, 9, B도 0, 1, 2, 3, 4, 5, 6, 7, 8, 9인데 A는 리스트고 B는 numpy array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A에서 그러니까 리스트 하나는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한 거고요. 하나는 numpy array에서 인덱싱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네거티브 인덱싱도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이렇게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인덱싱. 그다음에 슬라이싱, 오케이. 2D array. 이거죠. 지금 A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numpy array로 바꿔치기 하면 이게 5 by 3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인덱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1 하면 요게 잡히죠. A1 하면 요게 잡혀요. 1, 2, 3. B1 해도 1, 2, 3 이렇게 잡혀요. A-2 해보죠. 그럼 요게 -1, 요게 -2예요. 3, 4, 5. B-2 해도 3, 4, 5 이렇게 잡힙니다. 자, 요게 차이점이에요. 이번에는 요걸 해보죠. 그럼 A1이면 이거예요. A1에 0 하면 요거죠. 그죠? 요거예요. 마찬가지로 B1 0 하면 동일하게 잡힙니다. 근데 numpy array에서는 보통 이런 걸 사용을 해요. A1 0 그러면 B1 0 1 0 하면 1이에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요거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트 인덱싱하고 numpy array 인덱싱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 2디멘전일 때 보통 매트릭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리스트가 매트릭스 형식으로 비슷하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 A1 0 하면 이거는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데 A1, 0는 안 돼요. 요거는 되는데 요거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A1 0 요거는 오케이. 근데 A1 0는 에러입니다. B에선 매트릭스에서 numpy array에서는 둘 다 돼요.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슬라이싱도 모어레스 비슷하게 돌아가요. 지금 이거 1D 케이스입니다. A는 리스트고 B는 numpy array예요. 그래서 A12, B12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A의 콤마 5하고 B의 콤마 5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이것도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다 1D에서는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슬라이싱. 2D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여기 2D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비슷한데 2D로 가면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A12, B12 동일하고요. A3, A,3, B,3 동일하고요. 이것도 동일하고 뭐 다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에서는. 그러니까 numpy array에서는 이렇게는 되는데 리스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numpy array하고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근데 numpy array는 이런 매트릭스 형식의 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서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매트릭스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근데 numpy array에서는 이렇게 돼요. 오케이? 슬라이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numpy array에서는 리스트에서는 이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물론 numpy array에서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불러요. 이게 편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림 그리는 코드를 조금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죠. 지금부터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매플러라이브에 파이플롯 PLT라고 임포트 하고요. 그림 그리는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numpy 임포트 했고요. 시드 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하게 노멀에서 데이터를 뽑아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scipy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scipy에서 stats라는 모듈을 가져올게요. 왜 가져오냐 하면 여기에 numpy에 없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scipy의 stat 모듈은 numpy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코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데이터는 numpy 랜덤 노멀에서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쉐입이 10,000,000,000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0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쉐입은 10,000,000,000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PLT 서브플롯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리턴 값이 figure 오브젝트와 access 오브젝트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요렇게 봤는데 요렇게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투풀이 있는데 투풀을 풀어 헤쳐서 따로따로 받는 걸 뭐라고 부르죠? 예? 예? 언패킹. 그러니까 투풀이 지금 두 개 있는, 투풀 속에 아이템이 두 개 있어요. 그걸 따로따로 하나는 fig라고 받고 하나는 ax라고 받은 거예요. 그건 언패킹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numpy array 오브젝트입니다. numpy array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2x3 하면 이게 2x3 numpy array 오브젝트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1,3다 그러면 쉐입이 1,3가 아니에요. 3,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맨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렇게 되면 AX의 쉐입을 AX가 numpy array인데 쉐입이 3,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스퀴즈 true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요게 원래는 3,1이어야 되거든요. 요거의 쉐입이 3,1이어야 되는데 스퀴즈 true면 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1,3 이렇게 하면 원래는 요거의 AX가 numpy array이고 쉐입이 1,3여야 되는데 스퀴즈 true라고 디폴트가 돼 있는 그게 하는 작업이 이런 경우에는 3,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스퀴즈 true 한번 보죠. 여기 스퀴즈 true고요. 말이 많네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액세스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틀을 히스토그램 오브 노멀 샘플스라고 불렀고요. 요게 그거고 폰트 사이즈는 15으로 했고 폰트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함수예요.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고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데 항아리 빈이라고 부르는데 빈의 개수가 디폴트가 10개입니다. 요 빈스는 항아리의 개수를 넣을 수도 있고 항아리의 로케이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로케이션을 집어넣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아리는 100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서 해볼까요? 여러분이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빈스가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빈스를 보면 지금 디폴트가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빈스는 인테저, 그러니까 항아리가 몇 개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퀀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시퀀스라는 건 빈의 로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요 시퀀스가 빈들의 엣지를 결정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00개의 점을 균일하게 찍는 걸 그걸 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빈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균일하게 100개의 점을 찍어서 그걸 빈 항아리의 경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은 몇 개가 돼요? 99개. 오케이? 그 다음에 density true로 되어 있는데 density는 false가 디폴트입니다. 여기 보면 density는 false가 디폴트예요. 그러면 각각의 항아리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 그 히스토그램을, 그 프리퀀시를 그려줘요. 근데 density true 그러면 density 레벨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높이가. 그래서 여기서 density false, true를 제거를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보면 350, 300, 250, 200 이렇게 되죠. 이게 각각의 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왔느냐 그 프리퀀시를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제가 density 레벨을 density true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y축의 사이즈가 바뀝니다. 아까 350, 200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0.4 이렇게 됐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추가적으로 그리려고 그래요. 여기 빨간 선이 지금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 AX 히스트의 리턴이 3개를 리턴을 해줍니다. 3개를 리턴을 해줘요. 여기 보죠. 리턴이 n이라는 걸 리턴을 해주고요. 빈스라는 걸 리턴을 해주고 패치스라는 걸 리턴을 해줘요. 3개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3개 중에 2개만 하나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리턴을 해줘요. n하고 빈스하고 패치스 3개를 리턴을 해주는데 첫 번째 거 개무시, 두 번째 거는 빈스로 받았고요. 세 번째 거 개무시.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받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언패킹. 이렇게 받는 걸 뭐라고 불러요? 언패킹. 이것도 언패킹이고요. 이것도 언패킹이에요. 이거는 다 받은 거고요. 이거는 2개는 제가 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버리고 가운데 것만 받은 거예요. 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높이에 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히스토그램 여기 그려져 있죠? 각각의 빈의 높이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요? 높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요? 빈이 지금 100개죠. 항아리가 100개예요. 각각의 항아리마다 높이를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n이라고 표시한
여기에는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항아리는 100개고 각각의 항아리에서 높이를 쟀어요. 그러면 몇 개의 높이가 들어가 있나요? 100개예요. 예. 이거는 항아리의 경계를 표시를 해요. 항아리는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의 경계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항아리가 하나 있으면 경계가 몇 개 있어요? 항아리가 하나 있으면 항아리의 왼쪽 점, 오른쪽 점. 항아리가 100개가 쭈루룩 연결이 돼 있어요. 일렬로. 101개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항아리 경계점에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아리의 경계점들 101개 점이고요. 그 각각의 점에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은 게 요겁니다. 아까 사이파이에서 스태츠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스태츠에 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표준 정규 분포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요. 물론 그 로케이션하고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 평균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면 표준 정규 분포예요. 거기에 PDF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거기에다 빈스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101개의 점에서의 높이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는 레드로 하고 라인 스타일은 땡땡이로 하고 알파는 0.9로 해서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여기 PNG 파일로 세이브를 했고 해상도는 DPI는 뭐냐면 인치당 몇 개의 닷을 집어넣어 줄 거냐. 그게 해상도입니다. 1000개 하니까 굉장히 그림이 예쁘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오퍼레이션인데 shape하고 D타입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shape 많이 봤죠? 뭐 2x3 매트릭스다, 뭐 100개다, 뭐 1000개다, 10,000개다. 그 다음에 D타입은 데이터 타입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요거 설명하고 하죠. shape은 체킹을 하는 방법은 shape attribut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shape을 이런 식으로 체킹하는 거예요. 요거 shape. 그러면 요거의 shape은 2,3,4고요. 요거의 shape은 2,3고 요거의 shape은 100,예요.
그래서 쉐입은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쉐입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쉐입을 바꿔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케이, 여기 보죠. x가 numpy arrange 6면 6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콤마입니다. 근데 이걸 3x2로 리쉐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x2가 돼요. y를 프린트 해볼까요? 그럼 0, 1, 2, 3, 4, 5 이렇게. 리쉐입. 좀 전에 거는 메소드고요. 이렇게 하면 numpy의 reshape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y equal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메소드를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오케이. 발음을 잘못하겠는데 라벨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요거는 3x2 매트릭스인데 라벨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x, 3x4거든요. 라벨이 이렇게 한 줄로 쫙 펼치는 건데 리쉐입 메소드 써서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가 2,3,4인데 쫙 펼치면 24콤마가 돼요. 아까 라벨이랑 똑같습니다. 리쉐입해서 이렇게 2,-1 하면은 2,12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건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집에서 보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브로드캐스팅 개념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기 오퍼레이션이에요.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인데 지금 요건 2x2고요. 요건 1x2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겁니다. A는 2x2 이렇게 돼 있고요. 2x2. B는 1x2예요. 1x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요 놈하고 요 놈 곱하고. 근데 요거 어떻게 하죠? 이거? 예,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곱해주고 요거하고 요거에 곱해주고. 오케이?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여기 더하기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x2고요. 이건 2콤마예요. 그러면 더하기 오퍼레이션 그냥 얼핏 생각하면 쉐입이 안 맞기 때문에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안 될 것 같은데 브로드캐스팅 때문에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2x2고요. 이거는 쉐입이 없어요. 그러면 5라는 숫자를 손오공의 분신수를 이용을 해서 2x2 매트릭스로 만들어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 그 작업을 해줍니다. 항상 되냐? 아니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룰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복잡하게 써 있는데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요게 A고요. 요게 B예요.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할 때 요게 브로드캐스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룰은 이래요. 오른쪽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하고 5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한쪽이 1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한쪽이 1이죠?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놈에다 손오공의 분신수를 이용해서 5로 만들어줘요. 그게 브로드캐스팅 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요게 손오공의 분신수를 이용해서 요게가 4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7이 돼요. 여기 비었죠? 1이 되거나 비면은 분신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브로드캐스팅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이거나 없거나 그러면 분신술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손오공이 자신을 복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 분신술 사용돼요. 여기도 돼요. 그래서 여기 되고요. 여기는 같죠? 4, 4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신술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비었죠? 분신술을 사용해서 5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5, 4. 오케이. 여기는 3하고 1인데, 3하고 1인데, 1은 괜찮아요. 분신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 3하고 7하고 다르죠? 1이, 한쪽이 1이면 돼요. 한쪽이 1이 아니죠? 한쪽이 없어도 돼요. 다 차였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3하고 7은.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3은 괜찮아요. 1하고 3은 괜찮아요. 근데 3하고 4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하고 4가 같지 않죠? 그러면 한쪽이 1이거나 없어야 돼요. 그런데 1도 아니고 없지도 않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3하고 1은 괜찮고요. 2하고 4에서 문제가 생겨요. 요게 브로드캐스팅 룰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요. 뭐 더하기를 한다든가 곱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쉐입이 같으면 오케이. 쉐입이 같으면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기 오퍼레이션 해주고 더하기 오퍼레이션 하고 그래요. 근데 쉐입이 다르면 브로드캐스팅 룰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의 분신수를 사용을 해서 쉐입을 맞춰줄 수 있으면 쉐입을 맞춰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쉐입이 이게 분신수를 사용을 해도 쉐입이 안 맞는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쉐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쉐입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D타입은 D타입을 찍어보면 돼요.
뭐 D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D타입이 많고요. D타입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맞춰서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인테저하고 더했다. 그러면 이거 인테저예요. 인테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플로트하고 더하면 플로트가 나와요. 근데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줘서 플로트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돼서 플로트가 나와요. 오케이?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서 플로트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건데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죠. 그 카스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요. 한쪽을.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 타입,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뭐 하는데 이 타입이 다르면 한쪽을 다른 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에서의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쉐입은 진짜 중요합니다. 쉐입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쉐입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D타입은 옛날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머신러닝 쪽에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옛날에 텐서플로우 사용했고 이제 파이토치로 넘어간 지가 한 2, 3개월 됐는데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줘요. 넘파이 어레이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업캐스팅을 해줘서 문제없이 돌아가겠는데 텐서플로우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막 강조하고 그랬는데 파이토치로 넘어가니까 업캐스팅을 해서 문제없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은 넘파이 어레이에 그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 구글링 하든가 dir 찍어보면 이름이 찍히죠? 그러면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numpy에도 함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요 꼴뱅이로 사용합니다. 꼴뱅이 요걸 뭐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판별식 계산하고 싶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numpy에 리니어 알지브라 서브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디터미넌트라고 있어요. 인버스, 컨디션 넘버. 판별식만큼 중요한 넘버입니다. numpy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에 컨드라고 있어요. 이게 컨디션 넘버라는 걸 계산을 해줘요. 컨디션 넘버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시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판별식보다 더 중요한 넘버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인버스 계산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우리 사인 코사인 전에 했었죠? 컴포넌트 와이즈 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로그, 여기 보면 여기 로그 이게 지금 로그 계산하는 거고요. 컴포넌트 와이즈. 요거 컴포넌트 와이즈 익스포넨셜 계산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계산하고 싶은 거는 다 계산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numPy를 좀 주마관상격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 여러분한테 numpy 어레이를 설명하는 주된 목적은 판다스에서 numpy 어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판다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어올 때 판다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typically.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를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판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numpy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numpy를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